은퇴 후 삶, 희망 아닌 절망으로 5060의 현주소. 은퇴하면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쉬는 건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에요. 김씨 62세의 말처럼 많은 5060세대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 길어진 수명, 짧아진 노후 준비 기간. 예전에는 환갑 잔치하면 다들 이제 쉬세요 했는데 요즘은 60은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신없었고 이제 좀 돈 모아볼까 했더니 은퇴라니 막막하죠. 박씨 58세의 말처럼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5060세대는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소득. 은퇴 전에는 월급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연금 날짜만 기다려요. 그런데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병원비라도 나가는 달에는 적자죠.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씨 65세의 하소연처럼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와 생활비 등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한다고는 하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막상 해보면 힘에 부치는 일이 많아요. 게다가 몇 푼 벌었다고 기초연금도 깎이고 이래저래 서럽죠. 최씨 68세의 말처럼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정적이고 기초연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5060세대는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은퇴하고 나니 친구들 만날 일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으니 괜히 우울해지고 자식들한테 전화라도 자주 하고 싶은데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끊어버리니 서운하기도 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5060, 이제는 낀 세대를 넘어 버려진 세대인가?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막막하죠. 506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진 낀 세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버려진 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60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서 5060세대의 은퇴 후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못했던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씨 63세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60, 늘어난 수명만큼 막막한 노후 자녀, 뒷바라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사이에서 내 나이 벌써 58, 옛날 같으면 뒷방 늙은이 소리 들을 나이지만 요즘은 쌩쌩한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땐 애들 키우느라 허리 펼 새도 없었고 이제 좀 여유 생겼나 싶었더니 벌써 은퇴라니 막막하죠. 박 씨의 말처럼 5060세대는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길어진 노후를 앞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은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력을 앗아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의 그림자는 5060세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노후 준비에 발목을 잡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손주들 용돈까지 자식들 챙기다 보면 내 노후는 챙길 틈이 없어요. 솔직히 퇴직하면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죠. 5060세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과 사회적 기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 결혼 자금, 심지어 손주들의 양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 뒷바라지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붕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예전에는 한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요. 명예퇴직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솔직히 60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5060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060, 이제는 낀 세대를 넘어 버려진 세대인가?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막막하죠. 506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진 낀 세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버려진 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60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서 5060세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못했던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씨 63세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 5060세대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는 506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5060세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5060세대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야 보이더라. 은퇴 후 진짜 삶이.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을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업무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도 막연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돈은 충분할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금이 당장은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멈추고 숨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경험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골프, 등산,
사진 촬영 화려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더랍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모든 걸 접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활동보다 먼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 씨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정을 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천천히 걷고 책을 읽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갖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취미를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하며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쁘게 다녀야지라는 마음으로 일정을 꽉 채웠지만 돌아올수록 피곤과 지출 부담이 남았습니다. 결국 여행 패턴을 바꿨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집 근처 카페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며 사람들과 소소하게 만나는 시간을 늘렸죠. 이렇게 소소하게 움직이는 쉬는 여행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동적 휴식 액티브 레스트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퇴 후에는 단순한 활동보다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휴식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직후 저는 바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강연, 소규모 창업까지.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지쳤습니다. 그제서야 멈추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결국 하루 30분씩 명상하고 일주일에 2번 산책하며 나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안정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간관계에서의 여유도 생기더군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기 주도적 시간 관리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설계하고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진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을 대비해 연금뿐 아니라 개인 저축과 투자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뒤 월 2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추가 저축이나 배당형 투자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받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면 공허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퇴 전부터 취미,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멈추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은퇴 생활이 즐겁습니다. 은퇴 후에는 운동 루틴이 깨지기 쉽지만 하루 203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대상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겼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구, 가족, 지역 모임과 같은 관계를 미리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지만 조금씩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민수 씨, 김 부부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인생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설계하는 것. 그 순간 비로소 은퇴 후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쉬는 게 답이라는 단순한 진리, 하지만 실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는 진짜 깨달음이죠. 앞서 감정적 공감 중심으로 시작한 글을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표 없이 서술형으로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은퇴 후 진짜 삶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여유와 함께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준비가 동시에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은퇴를 제2의 인생 설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퇴직 이후의 삶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 즉 소득 절벽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을 벌던 직장인이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200만 원만 확보된다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월 생활비와 예상연금을 기반으로 최소 10년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60세에 은퇴하는 어씨는 월 생활비 250만 원을 예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150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부족한 100만 원은 개인 저축과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보충했죠. 덕분에 은퇴 후 5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34% 내외로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처음 맞는 공허감이나 무력감은 대부분 역할 상실에서 옵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목표와 책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쉬운 거죠. 이를 예방하려면 은퇴 전부터 취미, 사회활동, 봉사 등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한 B씨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도하며 자신이 쌓은 경력과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자신만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기 주도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유로운 시간과 재정적 준비가 있어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 주 12회 요가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C씨 부부는 은퇴 후 산책과 근력 운동 루틴을 지키며 3년간 체중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방문이 줄고 약값과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감소했죠. 사회적 관계의 재설계도 필수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도 단절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로 사회적 연결망 유지와 확장을 추천합니다. 친구 모임, 취미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던 D씨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고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정관리 은퇴 전 510년간 매달 생활비 대비 3,050%를 저축하거나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단, 고위험 상품은 은퇴 직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설계 하루 30분 명상, 주 2회 운동, 주말 12회 사회활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작은 성취감을 쌓으세요. 심리적 안정 은퇴 직후 급하게 새로운 일을 찾기보다는 한 달 정도 멈춤 기간을 갖고 자신을 관찰하세요.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성향과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혈압 혈당 체크, 꾸준한 걷기와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관리 은퇴 후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무조건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활동 과다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멈춤과 활동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동적 휴식 액티브 레스트이라고 부르며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휴식을 함께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삶이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재정 건강 사회적 기반을 동시에 준비하며 멈추면서 계획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만족을 얻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자기 주도적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후 2억 순식간에 날렸다.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퇴직 후 2억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날린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재정적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실수로 큰 돈을 잃은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투자에 대한 과신. 퇴직 직후 김 부장은 은퇴 자금으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일하며 자녀 학비와 주택 대출을 갚았고 드디어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자금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죠. 그러나 김 부장은 퇴직 후에 경제적인 자유를 더 빨리 얻고 싶었고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투자 상품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건 100% 안전한 투자야 라는 말에 흔들려 김 부장은 퇴직금 중 2억을 투자했습니다. 몇 개월 뒤 그 투자 상품은 대폭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이 투자한 상품은 위험이 큰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이었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퇴직 후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주위의 말만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퇴직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에 김 부장처럼 투자에 대한 과신으로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확실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사업 실패의 함정. 또 다른 예로 박 부장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주변에 퇴직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금을 전부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박 부장은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괜찮아 보였지만 곧 운영비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고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결국 몇 년 후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없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는 차근차근 공부하고 작은 자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훈. 사업은 퇴직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계획 없이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부동산의 덫.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퇴직 후 부동산 투자가 답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개발이 유망하다는 지방의 땅을 사는데 퇴직금을 거의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값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체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퇴직금은 묶여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빠르게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크지만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좋은 부동산 역시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 전에는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의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퇴직금은 한번 날리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연금 상품이나 채권 등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사업에 대한 꿈이 있다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부장, 박 부장, 이 과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피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 후 날린 2억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퇴직 후 큰 돈을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씁쓸한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자산이 퇴직 후 얼마 안 돼 증발해버리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대기업 부장은 그 충격을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퇴직 후 2억 원을 날린 이 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그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 안정적인 투자. 모두가 말하는 안전함이 정말 안전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몇몇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하죠.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큰 돈을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전해 라는 주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린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남은 자산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은퇴 후라면 특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목숨을 거는 것은 퇴직금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되 자신의 재정 상황과 리스크 허용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건 극소수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기업 부장 역시 퇴직 후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그럴듯해 보였고 자녀들도 멋진 도전이라며 응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두 갖추고 개업 첫날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개월 뒤 카페는 고객 감소로 인해 적자가 났고 경쟁이 심한 상권에서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퇴직금을 사업에 몰아넣은 부장은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퇴직 후 몇 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업은 멋진 꿈일 수 있지만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퇴직 후 전 재산을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재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부동산 투자 정말로 안전한가? 부동산 투자도 퇴직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대기업 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땅이 바로 개발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소문을 믿고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개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돈은 결국 묶여버렸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소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퇴직 후 재정관리,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부장이 경험한 2억 원 손실도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다시 모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시장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퇴직 후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퇴직금은 내일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기업 퇴직 후 충격적인 현실. 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꽤 괜찮은 연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도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않은 노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60대 초반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공기업에 몸담고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퇴직 당시 매월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크게 늘었고 자녀의 결혼 비용과 주택 유지비 같은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못한 퇴직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물가 상승의 문제를 간과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공기업에서 퇴직하고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식료품과 공과금의 상승으로 박 씨는 연금만으로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금의 액수만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연금만으로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갑작스러운 가족 부양 부담.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8세에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씨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양 문제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이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 부양이나 부모님 돌봄 문제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는 결국 부업을 찾아야 했고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연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지출, 물가 상승, 그리고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고려하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계속하거나 은퇴 전에 미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기업 퇴직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며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들에게 연금은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 출신이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만으로 노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연금 외 추가 소득원 마련의 중요성.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휴식이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은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점점 더 줄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연금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유롭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또는 소규모 창업을 통해 연금 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충하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비 구조 재정비. 두 번째로는 소비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미리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취미나 습관들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취미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 활동을 찾거나 물건을 새로 사는 대신 중고품을 활용하는 등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대비는 필수. 세 번째로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퇴직자라도 건강 문제로 인해 연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가면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부양에 대한 사전 계획. 네 번째로는 가족 부양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부양 부담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돌봄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가족과의 사전 협의와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부모님 돌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가족 간에 상호 협조하여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5. 은퇴 후 사회활동 유지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안정된 삶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기업 퇴직자들은 대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퇴직자라도 연금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소비 구조 재정비, 의료비 대비, 가족 부양 계획, 그리고 사회적 활동 유지는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락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